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TV 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3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고, 그 중심에는 참가자 김용빈이 감동적인 고백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오랜 시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히 감춰왔지만 이번 무대에서 마침내 묵직한 진실을 털어놓으며 객석의 숨소리마저 멈추게 만들었다. 무대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날을 회상하던 김용빈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그의 아버지가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가요계를 휩쓴 전설적인 발라드 가수 김도우님이 밝혀지자 스튜디오는 순간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김도우는 1998년 데뷔와 동시에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지만 2005년 돌연 음악계를 떠나며 자취를 감췄다. 20년 만에 그의 아들 김용빈이 트로트 무대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며 팬들은 잊혀졌던 전설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김용빈은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떠나셨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하며 객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어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존재가 상처였지만 이제는 원망 대신 이해하고 싶다며 눈물을 훔쳤고 그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고백은 단순한 가족사 공개에 그치지 않았고 김용빈이 7년간 무대를 떠나 있었던 이유가 극심한 공황장애 때문임이 밝혀졌다. 한때 재능 넘치는 신예 가수로 주목받던 그는 불현듯 찾아온 공황 발작으로 노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무대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옥죄는 것처럼 느껴졌고 무대에 오르는 것조차 공포였다고 고백하며 그 시절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음악을 멀리했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고 다시 마이크를 잡기까지 수많은 밤을 괴로움 속에서 보내야 했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발이 차갑게 얼어붙었다며 공황장애로 쓰러졌던 순간을 생생히 떠올렸다. 20살의 첫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했지만 예상치 못한 공황 발작으로 한 소절도 부르지 못한 채 꿈을 접어야 했고 그 기억은 그를 오랫동안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무대에 대한 간절함과 노래하고 싶은 갈망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 오랜 시간 스스로를 치유하며 끝없는 연습과 마음의 단련을 거친 그는 마침내 노래할 용기를 되찾았고 그 복귀의 장이 바로 미스터트롯 3이었다. 미스터트롯 3에서의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이 아니었고 아버지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밝히는 동시에 과거를 극복한 감동적인 여정의 증거였다. 그가 선곡한 님은 먼 곳에는 그의 진심을 담은 노래로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 속에서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을 사로잡았다. 심사위원 장윤정은 노래에는 가수의 삶이 담기는데 오늘 용빈 씨의 무대는 그 어떤 것보다 진심이 느껴졌다며 깊은 감동을 표했고 이는 그의 무대가 단순한 연주를 넘어선 울림을 주었다는 증거였다. 그의 고백과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한편의 드라마를 쓰는 주인공으로 각인되었고 그의 감성적인 보컬은 모두의 마음을 단숨에 파고들었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지만 공황장애라는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며 그날의 공포를 또렷이 기억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호흡이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던 그는 몇 번이나 무대 뒤에서 쓰러졌고 결국 음악이 전부였던 삶에서 꿈을 잠시 내려놓아야 했다. 7년간의 공백은 그에게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포기가 후회로 이어질까 두려웠고 다시 노래하고 싶은 열망이 점점 커졌다.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였고 한 트로트 선배 가수는 내 목소리는 아직 살아있다. 무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올 거야 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용빈은 7년 만에 미스터트롯 3에 도전하며 더 이상 공포에 주저앉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의 단단한 목소리는 그 결연함을 증명했다. 그는 이제 두려움을 이겨내고 무대 위에서 당당히 서고 싶다며 다시 노래할 준비가 되었음을 세상에 알렸고 이번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미스터트롯 3는 매회 반전과 극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며 시청률 고공행진을 이어갔고 김용빈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주목받았다. 전문가들은 그가 결승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지만 그의 도전은 단순한 우승을 넘어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7년간의 공백을 극복한 증거였다. 그의 무대는 한 소절 한 소절에 삶의 피로와 해락이 담겨 있었고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진심 어린 이야기로 전달되며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김용빈은 아버지의 그늘을 넘어 나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고 싶다며 이번 무대가 잃어버린 가족의 인연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화려한 조명 아래 노래하는 것이 꿈이었던 그는 과거 무대가 공포였지만 이제는 그 공포를 용기로 바꿔 당당히 서고자 했다. 미스터트롯 3에서의 그의 여정은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상처를 음악으로 치유한 아티스트의 모습이었고 그의 도전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매 무대마다 깊어졌고 한층 단단해진 보컬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가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미스터트롯 3는 이제 본격적인 경쟁의 막을 올렸고 김용빈이 끝까지 살아남아 우승을 차지할지 모든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승패를 떠나 그는 이 무대를 통해 성장했고 대중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새로운 트로트 스타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시청자들의 한 표와 따뜻한 응원이 김용빈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래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지지를 보냈다. 그의 다음 무대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감이 높아졌고 김용빈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어 앞으로의 활약이 주목되었다. 김용빈은 미스터트롯 3에서 단순한 도전자를 넘어 자신의 상처와 공포를 이겨낸 진정한 아티스트로 떠올랐고 그의 노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준비가 되었다. 2. 레이디 제인. 쌍둥이 성별 드디어 나왔다. 하트 이면태 울컥. 자매둥이 원했는데. 가수 레이디 제인, 이면태 부부가 쌍둥이의 성별을 공개했다. 21일 리데이 제인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드디어 20주차 젠더 리빌 파티 쌍둥이 성별 공개합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은 쌍둥이의 성별이 공개되는 날.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과 함께 젠더 리빌 파티를 하기로 했다. 이에 레이디 제이는 이면태에게 병원 가면 성별을 바로 알 수가 없다. 선생님한테 쪽지로 적어 달라야 한다. 고 말했고 이면태는 그럼 오늘도 성별 모르는 거 아니냐. 나는 진짜 남들에 비해 늦게 안다. 고 토로했다. 이에 레이디 제이는 하루만 기다려라. 그동안 몇 주를 기다렸는데 하루 못 기다리겠냐? 내일까지만 참아라. 라고 이면태를 달랬다. 병원에 가 성별을 알아온 레이디 제인 이면태 부부. 두 사람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젠더 리빌 파티를 진행했다. 성별 공개 전, 레이디 제인은 부모님들에게 원하는 성별을 물었다. 레이디 제인의 어머니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 고 했고 시어머니는 근본적으로는 다 좋겠지만 지혜, 레이디 제인가 원하는 걸 알고 있어서 지혜가 원하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이에 레이디 제인의 어머니는 딸 둘이 좋다. 아들은 안 키워봤지만 아들은 힘들다고 한다. 고 속마음을 드러냈다. 드디어 성별 공개의 시간. 레이디 제인 이면태 부부의 쌍둥이는 모두 딸이었다. 이에 이면태는 얼떨떨하다. 아무 생각이 안 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무 좋다. 눈물 날 것 같다. 고 감격했다. 레이디 제인 역시 저는 자매둥이를 내심 원했기 때문에 너무 좋다. 저희 같은 자매로 잘 키워보겠다. 고 기뻐했다. 3. 이성경. 뮤지컬 연기 어떻길래 김준수. 지금이라도 뮤지컬 해서 다행. 집대성. 김준수가 이성경의 뮤지컬 도전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3월 21일 집대성 채널에는 새로운 언변의 등장. 누군지 알라딘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김준수, 이성경, 정원영이 2024 마마에서 빅뱅 완전체 무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나. 대성은 냅다 이성경에게 말을 돌렸다. 대성은 성경 씨랑은 얼마 전에 방송을 같이 했다. 또 지인의 지인이 겹친다. 밥 먹고 그러다 근처 작업실 같은 데 가서 노래하고 이랬다. 라며 그때마다 뮤지컬 노래를 늘 하시더라. 저분은 저 실력으로 왜 작품을 안 하고 재능 낭비를 하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알라딘 이 약간 감사를 해야 하지 않나? 라고 말했다. 이성경은 제가 알라딘에 너무 감사하다. 라고 답했다. 김준수는 연습할 때도 느꼈지만 정말 지금이라도 뮤지컬을 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다. 라고 극찬했다. 4. 박수홍, 뭐 호강시켜드리고파 기도했는데 매일 절벽 올라가 행복해다옹. 공개된 영상 속 박수홍, 김다혜 부부는 딸 제이와 생애 첫 공원 산책을 왔다. 오붓하게 산책을 즐긴 박수홍 가족. 산책을 마치고 강연을 하러 가게 된 박수홍은 제이가 곁에 있으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정말 잘할 수 있다 며 밝게 웃었다. 뜨거운 박수와 함께 강단에 오른 박수홍은 어릴 적 겪었던 가난 이야기를 털어놨다.
퇴근하고 달동네 집을 가려고 어머니를 뒤에서 밀어들였다. 어머니가 40대였는데 그때는 파마약 냄새가 독해서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셨다. 그때 뒤에서 미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고생 좀 멈추게, 우리 엄마 호강 좀 시켜주게 제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어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때를 언급하며 나쁜 일만 생겼다. 시험 봐도 안 되고 사기당하고 도전해도 안 되더라. 동기들이 다 대단하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 붙었는지 신기하다 며 웃었다. 또한 박수홍은 제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려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이겨내겠나? 나만 없어지면 편할 거라 생각했다. 이 생각으로 매일 산절벽에 올라갔다. 정말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근데 아내가 슬리퍼 신고 저를 찾아왔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아내가 손을 잡아줬다. 고 가족들과의 분쟁 심경을 전하며 눈물을 보였다.